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곤놈입니다. 네, 다가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하반기에 바뀌는 노동법 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짚고 가보자면 네. 크게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재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네. 기존에는 피해자라던가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때만 사용자에게 제재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족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에도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이러한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에도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 조사 과정에서 이제 비밀 누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한 경우에도 과태료 규정이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요구를 좀 반영을 한 개정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 지는 꽤 네. 오래 지났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KT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네이버는 오히려 특별 근로 감독까지 네. 시행을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는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카카오라든지 서울대, 포스코 ICT 이런 저희가 들어봤을 법한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생기고 실효성이 조금 더 법적인 측면에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요구에서 이게 계속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대기업이 더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곳에서도 얼마만큼의 이런 많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학교 네. 폭력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네네. 직장 폭력이죠, 이거는. 네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네. 내가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도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을 그 당시와 지금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변화된 모습들이 있나요? 한 가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네. 과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을 그 네. 당시에서는 네. 대부분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분들이 피해자. 네네. 난 피해자인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느냐? 네네. 그리고 맞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피해자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가해자 네네. 분들도 많이 문의가 와요. 어떤 문의가 오나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회사가 마음대로 판단을 한다라든지 조사 과정도 불투명하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맞는 사안이 아니다. 도저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없는데 회사는 피해자 말만 듣고 마음대로 그 결론을 내려버렸다. 내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가해자 입장에서도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 있어서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네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네.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징계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이 징계가 수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문의도 꽤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 또 이걸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는 거고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또 문제를 네. 삼겠죠.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가해자가 불만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라는 그 결론적인 측면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 결론적인 측면은 신이 아닌 이상 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100% 내려줄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의 수용성 이런 걸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인터뷰를 하고 계속 의견을 받고 실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네.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용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좀 맞닥뜨리는 변화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자분들 문의뿐만 아니라 가해자라고 지목되신 분들의 문의도 굉장히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점과 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제 정의 규정을 정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에 따라 판단 기준을 나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좀 추상적입니다. 네네. 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라는 네.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이라는 네. 요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네. 1번과 3번이죠. 이 1번과 3번은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잘 안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상급자만이 하급자에 대한 직장의 괴롭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는 다양하죠. 예를 들면은 다수가 소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학연을 이용한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노동조합이라는 그 집단의 무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대부분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3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것 역시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 사례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번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느냐 아니냐, 그래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게 정말 추상적인데요. 그쵸. 뭐가 업무상인 거고 네. 뭐가 적정 범위인 건지 네. 정말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보통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를 판단할 때는 네. 이거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네. 이것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도 적정 범위를 넘어섰느냐 안 섰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상적이죠. 네, 그래도 참 추상적인데요. 네네. 저희가 한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던 사례랑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두 가지 사례에서도 결국에 문제가 되었던 거는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 이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인정되었던 사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사례의 내용을. 대표분이 옥수수 밭을 운영을 하시는 그쵸. 분이었어요. 네. 이제 사적으로 옥수수 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옥수수 수확이라던가 판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원분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분의 와이프분의 차에 눈이 쌓였어요. 네. 겨울에. 근데 이 눈 좀 치워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켰던 사안이었는데요. 거의 군대네요. 아, 군대가 네, 그런가요? 군대에서 사적인 거 많이 시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결국에는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그쵸. 어떻게 판단이 나왔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채용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위해서 채용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사적인 개인 생활사라든지 농사지으러 온 건 아니겠죠? 네.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네네. 아예 그러니까 내가 업무랑 관련 없는 거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뭐 빼박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이거는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거든요. 네.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의류회사였어요. 의류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서로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겠죠. 네. 네, 그 상황에서 팀장이 밑에 직원한테 디자인 보고를 지시를 했는데 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킨 거죠. 그쵸. 근데 또 받았는데 또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됐던 사안이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인가? 네. 당연히 팀원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보완 요구를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이거는 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 됐던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역시 이 사례도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느냐의 판단 중에서 특히 업무 관련성이 당연히 있죠. 이 사람은 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네. 적정선을 넘어섰느냐 문제가 됐던 사례인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난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 지시라던가 보완 지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는 업무랑 관련성이 있고 보완 요구가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게 객관적으로 제3자는 못 느끼는 거죠. 이제 당사자만 느끼는 건데 이럴 경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경우에는 뭐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같은 뭐 메일이나 이런 데서 정말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한데 네. 그 이외의 경우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가해자의 의도라는 거는. 이게 드러나면은 고려가 되겠지만 드러날지가 않으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업무 지시가 있었느냐 뭐 이 정도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직장 괴롭힘 판단에서 좀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급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업무 지시를 해야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 네. 이거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점들이 좀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급자 입장에서 이제 업무 지시를 할 때,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사람 사이에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면은 이거를 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걸 왜 보완해줘야 되는지를 납득을 하면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안 느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그냥 납득이 될 만한? 그러니까 그 납득이라는 게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 제시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왜 수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 코멘트 정도가 있으면은 그렇게 오해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그런 조직 문화의 네, 형성도 네.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실제로 당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와 네. 관련해서 네.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응을 하시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증거자료 수집이죠. 당연히 내가 주장만으로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증거들을 수집하셔야 되는데 뭐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자하고 카카오톡 내용을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메일 내용을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증거 수집 네. 과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네. 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회사한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달라. 이거는 회사가 그런 조치 의무가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회사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형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네네. 폭행이라든지 네. 정도가 지나쳐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고소 고발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경찰 또는 검찰이겠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청을 가겠다, 노동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회사한테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부로 바로 갔을 때는 노동부도 회사한테 먼저 조사하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죠. 당연히 내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노동부를 먼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회사 내부 절차를 먼저 거치셔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말씀을 해주신 게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어찌 보면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자에 있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좀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 내부 절차랑 외부 절차랑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부의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를 하고 내부 절차를 먼저 통하도록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는 회사에 또 내부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소문이 퍼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관의 연락처를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과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단 자체가 명확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급자든 동료 직원이든 뭐 서로 조금씩 더 배려를 한다면 이런 뭐 분쟁 상황까지 안 생기는 네. 그런 좋은 조직 문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